고민인 것 같아. 제일 고민이 이거야. 첫 번째, 경우의 수 보기로 할게. 경우의 수를 보기로 할게. 경우의 수.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게 바로 원순열이야, 원순열. 원순열. 이게 원순열, 순열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데 순열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나열을 안 한다는 게 순열이라는 거야. 나열. 안 친다, 나열한다. 이게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순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 포인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원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자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 자리가 있단 말이야. 원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모는 것처럼 뭐냐면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앉거나 A, B, C 이렇게 앉거나 A, B, C 이렇게 앉는 거나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순열이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순열이 짜증나. 뭐냐면은 회전하여도 같은 모양. 회전하여도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게 짜증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모양 안 되게 만들까라고 수학자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맨 처음 앉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고. 맨 처음 앉는 방법. 맨 처음 앉는 방법. 괜찮겠습니까? 여기다가 맨 처음 앉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다 맨 처음 앉는 방법. 자,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냐면은 맨 처음 자리를 앉잖아? 맨 처음 자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앉혔다고 치자. 맨 처음 앉았다 치자. 그러면은 이게 원순열이 여기 앉아볼까? B가 여기 앉는 거나 B가 여기 앉는 거나 B가 여기 앉는 게 다 달라. 왜냐면은 B가 A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자, B는 마주보고 있고 B는 왼쪽에 있고 B는 오른쪽에 있고. 맞지?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앉는 방법 한 다음에 우리가 뭐처럼 여기다가 뭐는 것처럼 나머지 것만 나열하시면 돼. 요게 바로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 선생님 필기노트 예쁘게 써져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것만 외우시면 돼. 선생님 필기노트 예쁘게 원순열이라고 써있고 그 부분 써있어. 근데 원순열 말고도 다른 내용도 다 써놨거든, 얘들아. 그 이유 한 장 넘기면 돼요. 알겠죠? 한 장 넘기면. 다른 내용도 많이 써놨는데 왜냐면 순열 때 우리가 확률 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원순열은 짜증나는 이유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 앉는 방법하고 나머지 거 나열하면 된다고. 근데 혹시나 이걸 모르는 친구에서 M 팩토리얼이라는 게 M 팩토리얼 이게 M 팩 이렇게 불러. 알겠지? 이거는 M명을 나열하는 경우수지. 됐다 안 됐다?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지? 자, 웅빈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줄 알아? 5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그렇지, 1부터 5까지 곱해주는 거야. 잘하는 거네. 자, 그래서 맨 처음 앉는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어렵다, 애들이. 좀 어렵다. 맨 처음에 앉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벼 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맨 처음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얘랑 똑같아.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앉는 거나 얘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원 모양은 좀 어려운 친구,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외워도 괜찮아. 원 모양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 곱하기 맨 처음에 앉는 거는 맨 처음에 1이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n-1팩 이렇게 하시면 돼. 원 모양은 맨 처음에 앉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원 모양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알겠지? 돼, 안 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나 여기나 여기 앉는 거는 같은 모양이야. 돌렸을 때 똑같아. 왜냐면 이걸 돌리면 이거 돌리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달라. 이 모양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그렇지. 두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건 2 곱하기 n-1팩이라 쓰시면 돼. 괜찮겠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앉는 모양만 살펴보면 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앉는 방법 또는 모양 이렇게 쓰면 돼. 모양. 웅빈아. 여기서 맨 처음에 앉는 모양은 몇 가지가 될까? 맨 처음 앉는 모양은? 3가지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앉는 모양은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돼. 맞지? 그래서 맨 처음 앉는 모양.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이 똑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 여기 있는 모양, 여기 있는 모양, 여기 있는 모양이 다 똑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세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3 곱하기 n-1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그러면 우리가 은솔아 이건 몇 가지 모양이 될까? 이거는 맨 처음에 앉는 모양이? 이건 맨 처음에 앉는 모양은 몇 가지가 될까? 은솔아? 5가지가 돼. 왜 그러냐면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아. 왜냐면은 돌렸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네, 다음에는 하지 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회전하여도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앉고 나머지 거를 나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 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가보기로 할게요. 가보자, 얘들아. 가보시다, 얘들아. 대표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제가 문제 한 문제 풀고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같이 한번. 자, 우리가 뭐라고 썼냐? 원탁 모양에 4개가 있대. 얘들아, 4개가 있대. 이렇게 4개가 있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 4명이 앉는 건데 맨 처음에 원 모양에서는 맨 처음에 앉을 수 있는 방법 모양이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랑 똑같아. 그래서 1 곱하기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나머지 한 명 이렇게 앉히면 나머지 3자리가 남단 말이야. 3팩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3팩은 3, 2, 1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6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다른 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다른 거 몇 번 풀어볼까, 얘들아? 우리가 본 것처럼 5번 풀어볼까요? 5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5번 풀어보자, 얘들아. 5번 푸는데, 얘들아, 이거 필기 한번 해볼까, 5번? 5번에다가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자. 선생님 필기 노트에도 있긴 있는데, 5번 필기 해볼까? 다시 한번 IQ로 풀면 안 돼. 자,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수를 뺀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 넣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 넣는다라고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볼래요? 되게 중요한 표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저긴 5명이 자녀로, 저기는 진짜 아이들이 많네. 우리 집도 되게 많거든? 우리 집도 되게 많은데 저기 더 많네. 우리 집도 되게 많은데 저긴 되게 더 많네.
오늘 있잖아 선생님이 요리가 되게 좋아하건데 오늘 아침에 삼겹살 그냥 바베큐 같은 거 바베큐라고 말할까? 통 삼겹살 구기를 해줬단 말이야. 정말 많이 했거든. 진짜 모질랐어. 잘 먹더라고. 자 풀어볼까? 은빈아 정답 뭐야? 480. 480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좀 더 들여보죠. 충분히 푼 것 같아서 한번 서연이도 480 나왔니? 그럼 같이 한번 해보기를 할게.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나머지를 배열하고. 나머지가 누굴까?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부모의 나머지가 자녀를 배열하고. 자녀를 배열하는 게 원탁에다 자녀를 배열하는 거잖아. 몇 명을? 5명을 원탁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더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4팩이라고 써도 괜찮아 안 괜찮아? 맞지? 돼 안 돼? 그럼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탁에 5자리에다가 우리가 자녀를 배치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럼 내가 뭐라 했었지? 그 사이에 넣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부모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우리가 뽑고, 되게 중요한 거야. 항상 뽑고 나열을 해야 돼. 항상 우리가 뽑고 나열을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빈자리가 몇 자리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5자리가 생기겠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넣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뽑고 나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보는 것처럼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우리가 2명을 나열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니 얘들아? 그러면은 은빈이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480. 잘하는데 은빈아? 그래서 뽑고 나열하면 된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순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똑같은 문제니까 얘들아 똑같은 문제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8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똑같이 원순열인 거니까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8번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 그래서 같이 원순열이야. 원순열은 원 모양이라면 맨 처음 맞는 방법 쓰고 나머지 거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보니까 A 브랜드를 배열하고 B 브랜드를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A 브랜드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를 원탁이 앉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
1 곱하기 2팩이 되는 거야. 이거 괜찮겠어? 왜냐면은 우리가 A 다시 이거를 배우라는 방법은 우리가 1 곱하기 3팩이잖아. 맞지? 그러면 안 치고 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앉는 방법,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순열을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B라는 거는 우리가 3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죠? 이거는 원순열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B를 여기다 두든 여기다 두든 모양이 다 다르잖아. 맞지 얘들아? 한 명을 안 치기만 하면은 원순열은 파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 정답은 12. 됐어? 이 유형도 괜찮은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원순열을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그러면은 색칠하기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색칠하기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색칠하기 문제. 자, 색칠하기 문제가 있는데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 우리가 몇 번이야? 13번 우리가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가운데가 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순열에 앞서서 우리가 가운데 칠하는 문제. 자, 원순열에서 가운데를 칠하는 문제는 말이야. 가운데를 칠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가운데 순서야, 얘들아. 밖에부터 칠하는 게 아니야. 밖에부터 칠하지 말고 가운데부터 칠하고 가운데부터 칠하고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옆면을 칠한다. 옆면이라는 거는 원순열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 문제 한 문제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다른 문제는 되게 쉽고 요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거든.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 가운데를 칠하는 문제. 나중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돼요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가운데부터 칠하고 옆면을 칠하면 된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니까 이 가운데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요게 가운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이거 모양과 이거 모양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달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색깔은, 왜냐면은 여기다 빨간색, 파란색을 칠한 거나 파란색, 빨간색 친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밑면에다가 칠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밑면은 우리가 6가지가 되겠고.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윗면도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6개 중에 하나를 칠했으니까 5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부터 칠하고, 이 가운데라는 건 요걸 말하는 게 가운데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근데 옆면 칠하면 되겠지, 얘들아, 옆면. 근데 옆면을 칠하는 거 보니까 옆면은 니네들 보는 것처럼 회전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똑같은 모양이 되겠지, 얘들아? 원순열이 되겠지? 그래서 4개를 칠하는데 원순열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3팩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요거 볼까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정육면체라고 부르죠. 돼, 안 돼? 자, 정육면체는 이 자체가 원순열이야. 어디에다 칠해도 모양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 칠하나, 어디에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맨 처음 칠하는 방법 모양은 맨 처음 칠하는 색깔을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치? 색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는 거야, 모양. 가지수니까. 그래서 맨 처음 칠하는 모양은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됐니? 어차피 돌렸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색깔보다 모양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칠하고 나니까 이제 원순열은 파괴됐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다 칠하면은 여기다 노란색을 칠하면은 하얀색을 칠한 건 여기 있고 여기다 노란색을 칠한 하얀색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운데 칠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운데 칠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 칠하는 모양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몇 가지 색깔 남았냐면 5가지 색깔 남았단 말이야. 5가지가 되겠고. 그럼 다음에 옆면을 칠하는 건데 옆면은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1 곱하기 3팩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은 한번 설명해 봤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필기 부탁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필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괜찮다. 설명 잘하고 있는데?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칠하기 문제는 가운데부터 칠하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옆면을 원순열을 풀면 된다. 요거 한번 필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이거 고민이네. 제가 저 강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07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07년도. 이때부터 강사 시작했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올해 몇 년도입니까? 나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2010년도지. 진짜 오래됐다, 진짜. 근데 제일 고민이 뭔지 아니? 오늘 외울 때 되게 짜증났어, 지금. 고1 때문에, 예비 고1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시킬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준비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졸지 마, 껌도 줄게. 졸지 말라고 껌도 주고 껌 2개 줘야 되겠다. 껌도 주고 졸지 마, 껌도 주고 선생님 노트가 필요해 돼가서 노트도 사주고 별걸 다 하고 있는데도 졸지 말고 이거 먹어. 근데 별거 다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제일 그거밖에 없잖아. 내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뭐 해주길 뭘 바라겠어, 내가. 맞지? 그러니까 제일 고민인 건 이거야.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시킬 수 있을까? 공부만 하기만 하면 점수 오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고민이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 은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맞지? 그거 알았으면 벌써 잘했을 텐데, 맞지? 그래서 지금 내 결론은 이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학생 좀 얘기 좀 해줘, 알겠지? 시켜보겠다, 그냥. 공부를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결론이야. 그래, 안 해오면은 남기고, 애들 남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남기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오늘 한 명 도망갔어. 남겼는데 죽었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머니께 문자 보내려고. 매워요. 자,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가보기로 할게. 중복순열 가볼게.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완성이 된 거야.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원순열이 되고 있는데, 원순열이라는 거는 회전하여도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 두 번째 가보기로 할까? 두 번째? 이게 중복순열 가보기로 할게.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순열이라는 게 이거야. 순열이라고 하는 게, 나열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열, 배열,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나열, 배열, 이런 멘트가, 배열,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순열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잘 봐.
다른 것을 나누어 줄 때. 아, 이거 좀 칸이 너무 많이 나왔다. 밑에다 쓰자. 아, 다른 것을 나누어 줄 때. 이것도 중복순열을 쓴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됐어, 안 됐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말로 된 거를 요즘 들어 그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야, 내가 사람이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있고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뭐 A, B, C, D가 있어.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고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입니다. 해서 우리가 4 곱하기 4예요. 이렇게 이해도 괜찮긴 해. 맞지? 그런데 요즘 들어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험이 나와.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호를 물어봐.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호를 풀으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기호에 대해서 잘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기호. 그러면은 우리가 n, 파이, r이 되는데 우리가 이 n이 하는 역할이 선택 대상을 말한다고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아, n이 뭐라고? 선택 대상의 개수.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러 갔는데 이렇게 놀러 갔단 말이야. 놀러 갔으면은 뭐가 있겠어? 호텔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 대상이 호텔이란 말이야, 맞지? 호텔이 나를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선택 대상이 호텔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우체통의 개수가 선택 대상이 되는 거라고. 괜찮겠어? 내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에게 나눠줘야 돼. 선택 대상이 학생이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 대상의 개수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R이라는 게 우리가 뭐 배어라는 개수, 뭐 나누어 주는 개수 이렇게 쓰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돼. 시험에 기호로 나와. 알겠죠? 계산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n의 r제곱 이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거 한번 가볼게. 요거 알아보자. 됐나요?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요것만 좀 알면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 알겠지?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기를 할게, 얘들아. 1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15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서로 다른 4개의 인형을 A, B, C에게 나누어 준다고 써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 내가 서로 다른 걸 나눠준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나누어준다고 했을 때 중복순열 쓰는 거지. 그럼 선택 대상이 학생이라고 했었지, 얘들아.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 대상이 3개고요. 몇 개를 나눠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4개를 나눠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는 3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위로 올라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3가지 있고 이걸 나누는 3가지가 있겠고 3가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호로 물어볼 수 있어서 기호를 써라 이렇게 물어본 경우는 되게 많거든. 기호를 쓸 줄 아셔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살펴본 거고. 자, 그러면은 뭐 우리 학생들 뭐 16번 그냥 빨리 풀어볼래요? 16번 빨리 풀어보자. 16번 그냥 빨리 풀어보자. 선택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학생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고 얘는 학생을 선택하는 거야? 교실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지, 교실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잘 읽어야 돼, 얘들아, 문제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말로 된 거를 수식으로 고쳐야 돼. 자, 웅빈아, 그러면 얘를 한번 문제 풀어볼까? 기호로 말해볼까? 이거를 파이라 불러. 어떻게 하는 거지? 4. 왜? 교실의 개수가 4개 있거든. 선택 대상의 개수가 4개야. 몇 개를 배우라는 거야? 몇 명이? 3명이. 알겠지? 그래서 이걸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야. 얘들아, 계산하는 방법은 꼭 잘 말로 된 걸 수식으로 잘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고 선택하고 배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뒤로 넘어가 보기로 할까, 얘들아? 뒤로 넘어가 보기로 할까? 18번 문제 가볼까? 18번. 똑같은 중복순열이야. 막 다각도로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양한 예가 필요한 부분이 확률 통계거든. 봐봐, 여기서는 뭐를 선택했었어? 사람을 선택했었지. 근데 여기서 뭐를 갑자기 선택했어? 교실을 선택했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할 건지 교실을 선택할지 선택 대상을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그럼 18번 이렇게 써볼까? 필기 좀 해볼까? 18번은 요거 필기 좀 해볼까? 자, 필기할 부분이 어딘 거냐면 이거야.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어. 문제 풀다 보면은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낫을 뺄 때가 있다. 이거 한번 필기해 볼까? 전체에서 낫을 뺀다. 서연아, 괜찮아?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혹시 너무 졸리면 선생님이 아이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셔. 자, 우리가 문제 풀면 적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상, 이하. 대한데 거기다가 뭐도 쓰는 거냐면 반드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저게 조금 이게 한글이 어려운 것 같아. 반드시 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다른 말로는 적어도 오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게 글로 확률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글로 써져 있는 거를 수식으로 고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선택 대상이 숫자잖아, 맞지? 몇 개를 배워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몇 개를 배워라는 거야? 4개를 배워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전체라는 게 3, 파이 4가 된다고. 또는 3가지 올 수 있고요, 3가지 올 수 있고요, 3가지 올 수 있고요, 3가지 올 수 있고요 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가 포함된다는 거는 적어도 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적어도라는 거는 전체에서 낫이 뭘까? 얘들아, 낫이? 그렇지. 오가 포함되어 있는 건 낫은 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4하고 8만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선택 대상이 2개밖에 없는 거고 2 파이 4가 된다고.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니다, 이상, 이하라는 거는 반드시 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적어도 오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돼, 안 돼? 괜찮겠어? 가봅시다. 맞죠? 됐다. 이거 괜찮다. 할만하다. 이것도 할만하다. 이것도 할만하다. 이것도 할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을 한번 배워봤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됐니? 이해돼? 안 돼? 안 어렵지? 할만하지? 좋아. 근데 뒤에 똑같은 유형이 뒤에 또 있거든? 그땐 좀 어려워.
이 똑같은 게 뒤에 또 한 번 있어. 그건 좀 어려워.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 함수의 개수. 야, 선생님 필기 노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필기 노트에 몇 번째 쪽이냐면은 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얘들아. 4쪽. 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함수의 개수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함수의 개수 여기도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21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5, 6, 7,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봐봐. O를 선택하는 모양하고 A를 선택하는 모양하고 B를 선택한 모양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열이라는 자체가 나열을 한다는 거거든. 나열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순서를 고려한다는 거야. 순서를 고려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모양이 바꿔도 모양이 다르면은 우리가 저 순서를 고려한다는 뜻이야.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도 선택해도 괜찮겠지.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 필기 노트도 그렇게 써 있어, 얘들아.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내가 써놨어. 중복 순열.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고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왜 바꿨을 때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복 순열을 씁니다. 알겠죠? 그때 선택 대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선택 대상은 내가 Y를 고르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이 M파이 R이 되는데 얘는 우리가 공역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뭐처럼 뭐였어? 정의역의 개수. 그래서 문제 보니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파이 3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 맞아. 이렇게 해도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기호로 물어본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에게. 기호로 써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돼. 은빈아 괜찮아? 기호 쓸 수 있겠어? 내년 3월, 아니 내년이 아니구나. 미안해. 올해 3월 모의고사 때 이거 나와. 알겠니? 올해 3월 모의고사 이거 나온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우리가 1대1 함수. 야, 1대1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했던 것도 선택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이렇게 되면 1대1 하나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야. 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순열이라고 내가 문제 보니까 써 있어. 순열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 못 하고요. 똑같은 거 못 골라요. 그 다음에 순서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거는 MPR 이렇게 쓰기도, MPR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베타라는 거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3P3, 3P3이 3팩입니다. 그래서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괜찮겠어?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 풀어보고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됐어, 안 됐어? 서연아, 혹시 내일 우리 만나잖아, 맞지? 그때 만날 때 선생님 답안지 줄게. 알겠지? 해설지 된 거 줄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보고 쉬었다 할게, 얘들아.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원순열 했어, 얘들아. 학습 목표로. 원순열. 돌렸을 때도 똑같은 모양 되는 게 너무 짜증났어.
그래서 맨 처음 팍 앉으면은 원순열이 파괴됐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게 중복순열이었어. 또는 다른 것을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도 역시 중복순열이 된다고 했었어.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에 있는 순열도 살펴보도록 하자고. 야, 선생님, 근데 선생님 미리 좀 양해 좀 구하면 안 될까? 양해 좀 구하면 안 될까?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같은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한단 말이야. 업로드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보내주는데 내가 일일이 한 명씩 내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너 되게 힘든 작업이야.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통으로 묶은 다음에 한 번에 보내도 혹시 되게 괜찮겠니? 알겠지? 나만 얘기하면 되잖아. 맞지? 나만 얘기하면 되니까 돼, 안 돼? 뭐 전달사항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묶어서 보낼게. 혹시나 부담스러우면 얘기하시고.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우면은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좀 구할게, 얘들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은 이거를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 게 선생님 이제 노동이야, 노동. 많은 노동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영상만 편집하는 것도 또 집에 가면은 또 이거 영상 편집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업로드도 해야 되지. 이거 잘 안 보더라고. 우리 원장 선생님 보셔, 요즘에. 원장 선생님 좋아요 눌러주시더라고. 복습할 때 보라고, 얘들아. 그치? 왜냐면은 아까 내가 우리 이거 고민한 게 예비고일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었지. 예비고일이 한 번도 안 봐. 그리고 나서 풀어줬던 건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어머니께 문자를 다 보내려고. 숙제를 안 해왔다. 복습은 안 한다. 강의까지 올린 것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오늘 부모님, 중학생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고등학생은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중학생이니까 좀 가능할 것 같아. 오늘 부모님께 단체 문자로 도도도도 보내야지. 자,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순열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열을 하는 게 순열이 되는 거야. 나열. 됐지? 네, 같은 것에 있는 것을 나열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A, B, B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5개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 5개라는 거는 총 개수를 말하는 거야. 총 개수. 총 개수를 말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2팩.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같은 거의 개수. 같은 것이라 쓸까? 우리 같은 것의 개수만큼. 이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열한 만큼 나눠줘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나열만큼 나눠주는 이유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야. 중복되는 거를 제외시키려고. 괜찮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같은 것에 있는 순열하고 또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은 것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순서 X라고 쓸까? 같은 것을 어떻게 순서를 고려할 수가 있겠어? 같은 것은 순서가 고려가 안 돼.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랑 한글로도 다른데, 맞지?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가 똑같다고 하는 게 선생님 주장이야. 수학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순서가 정해진 개수만큼, 내 필기에 좀 부족하면 더 필기 써. 순서가 정해진 개수만큼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냐면 A, B, C, D, E를 나열을 할 건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 됐어 안 됐어? 요 세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요 두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치자고.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풀 거야 얘들아. 아, 5개를 나열하는데 3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2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풀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왜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거 경수나 이거 경우수나 우리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야. 어떻게 같은 것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어떻게 언어적으로는 다르지.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푼 것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 개수만큼 3개가 순서가 정해지고 2개가 순서가 정해진 만큼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옆에 있는 거 같은 거 순열 좀 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Mathematics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고 이거 한번 보기로 할까? Success 볼까? Success 성공. 성공. 나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데 성공, 파이팅. 나 진짜 좋아하는 단어야. 자,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다. 자, Success 뭐 맞냐? 이거 야 스펠링 맞지? CCESS. 자,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할까, 얘들아? 양 끝에 문제 보니까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럼 양 끝에 뭐뭐 올 때가 있겠어? 양 끝에 S가 올 때가 있겠지? 그럼 나머지 문자 U, CC, E만 CCS만 나열하면 돼, 안 돼? 맞죠? 그럼 이걸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2개가 똑같잖여. 맞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니?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때 CC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문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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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만 나열하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5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3개가 있다. 은빈아 괜찮아? 그래서 얘랑 더하기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산수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기분 좋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나 꼬질렀더니. 좋아. 기분 좋아. 자, 34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34번은 문제 보니까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먼저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고 하자. 자, A와 B가 경기했을 때 7차전에서 A팀이 우승을 확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까지 가셔야 되는데 7차전에 A팀이 우승을 확정해야 되는 거니까 A팀이 이겨야 돼, A팀이. 그런데 문제 보니까 4번 먼저 이긴다는 거는 앞에서 4번은 먼저 이겼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앞에서 우선은 3번을 이기고 7차전쯤에서 4번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우승 확정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팀은 B가 이겼다기에 우리가 목적이 되는 거야?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 3개를 이 6개를 왜냐면 이건 고정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나열한 만큼 경우수가 생긴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같은 곳의 순열이네. 6팩, 우리가 3팩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 웅빈아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38번 무한도전 한번 가볼까? 이 무한도전 이것도 재밌는데.
아, 선생님, 무한도전 팬이었거든. 아, 진짜. 근데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아예 없어진 거지? 무한도전. 아, 무한도전 엄청 좋아했는데, 선생님. 진짜, 선생님 힐링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 보고 울고 웃고, 진짜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인데. 38번 풀어봐라, 얘들아. 38번 풀어봐라. 38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푸냐를 배워가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푸냐를 배워가는 거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푸냐. 자, 재석, 하하, 세영, 세호, 명수, 준하 6명이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출연한다고 하자. 순서가 정해져 있네. 세영이가 준하보다 먼저 출연하도록. 이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순서가 정해진 개수가 몇 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2개. 그러면은 우리가 2개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38번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6명을 나열하는데 우리가 2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안 어렵죠? 할만하죠? 이거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다른 거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최단거리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의 순열은 이제 끝난 거야. 알겠지? 우리가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포인트별로 딱딱딱 이렇게 포인트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하냐? 뭐하냐? 목을 이렇게 흔들어. 가보기로 할게. 자, 우리가 4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4번째로 살펴볼 게 선생님 분필 그냥 엄청 많이 쓴다, 선생님 분필을. 자, 하루에 몇 개. 다 부러지지도 않는데 나는 수업 이걸로 써가지고 많이 쓴다는 거야. 나는 엄청 많이 써. 칠판 많이 쓴다는 거야. 자, 4번째로 살펴보기로 할게. 4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최단거리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인데, 최단거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 2가지 방법.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합의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 필기노트에도 예쁘게 다 써놨어, 얘들 알겠지? 최단거리. 이거는 어디 써 있냐면 맨 앞에.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맨 앞에 있기도 해. 보는 것처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를 구하는데 우리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고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 가는 방법은 얘랑 만나서 2가지가 된다. 얘랑 만나서 2가지랑 한 가지가 만나서 3가지가 된다. 한 가지와 2가지가 만나서 3가지가 된다. 3가지와 3가지가 만나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계속 합해지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우리가 이 같은 것이, 선생님은 이거를 풀어. 알겠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방법과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일렬로 배열한 만큼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걸 배열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은 가는 경로수와 동일하다는 게 포인트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A랑 매치되고 얘는 B랑 매칭이 돼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 2팩, 2팩.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합의 법칙이나 또는 같은 것에 있는 순열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문제 40번부터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있는데 됐니? 됐니? 우리가 만약에 합의 법칙으로 푼다면은 우리가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왜? 일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를 계속 돈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두 가지, 얘랑 얘랑 만나는 거니까 두 가지와 한 가지 만나니까 세 가지, 세 가지와 한 가지 만나니까 네 가지, 한 가지와 두 가지 만나니까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얘는 여섯 가지.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A.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B랑 매칭이 돼서 우리가 5개를 나열하는데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요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나 머리를 이렇게 그냥 진짜 우리가 43번 문제 한번 살펴볼래? 43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43번 문제 풀어봐라, 얘들아. 43번 문제. 43번 문제. 개인적으로는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것이 더 선호하는 편이야. 알겠지? 꼼꼼하게 풀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내신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나중에는 이걸 다 끝나면은 수능으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 PQ를 지나가지 않고, PQ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건 요거는 뭐 한다는 거야? 없애버렸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맞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합의 법칙으로 어떻게 푸냐?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풀어봐. 니들 풀어도 괜찮아.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2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3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4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5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3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4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6가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10가지. 맞지? 근데 봐봐. 일로 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도 4가지가 되는 거라고. 맞지? 일로 가는 방법 없으니까. 얘랑 얘랑 만나면 얘는 9가지가 되는 거야. 맞지? 얘랑 얘랑은 만날 수 있어. 14가지. 얘랑 얘랑 만나니까 23가지. 그래서 23가지가 바로 정답. 괜찮겠어? 맞아, 안 맞아? 맞네. 그래서 우리가 43번은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돼, 안 돼?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의 다 했네, 얘들아.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학은 원래 그래.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회전하여도 일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우리가 원순열로 풀고, 원순열은 맨 처음 앉는 방법에 나머지 거 앉는 방법.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외워도 돼. 원 모양은 1 곱하기 n-1팩. 근데 다 원 모양이 1 곱하기 n-1팩 되는 것도 아니야.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알겠지?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자리면 2 곱하기 나머지 거 배열, 앉을 자리가 3가지면 3 곱하기 나머지 거 배열.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을 한다 이런 멘트를 가지거나 다른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 나왔을 때는 우리가 중복 순열을 쓰는 거야. 이따가 같은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것도 할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확한 용어를, 멘트를 쓸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이라는 거는 전체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나열한 만큼 우리가 나눠주는 게 우리 목적. 근데 같은 것에 있는 순열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같이 푼다. 똑같이. 알겠지?
마지막으로 최단거리는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게 제일 짱. 됐어 안 됐어? 어차피 이거 서술형 잘 안 나와. 알겠니? 합의 법칙. 아마 학교 선생님도 다 합의 법칙으로 풀 거야. 알겠어?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여기 가볼게. 여기부터 좀 어렵다. 여기부터 진짜 애들 되게 어려워한다. 선생님 있잖아. 약속 드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가르쳐 줄게, 얘들. 알겠지? 정말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 야, 인강 듣고 싶으면 인강도 들어.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 왜냐면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 야, 선생님 수업에 대한, 선생님 개념 설명에 대한 정말 자신감이 있어. 왜냐면 나도 인강 선생님, 인강 나도 찍었거든. 나도 찍었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신이 있어, 진짜. 수업에 대해서. 괜찮아, 안 괜찮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럼 중복조합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 최대한 쉽게 가르쳐 줄게, 얘들아. 최대한 쉽게. 잘 들어.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 그렇다. 분필 지우기가 몇 개 없다. 그만큼 오늘 필기를 많이 했다는 거야. 앞 시간에 필기 엄청 많이 했어. 앞 시간에 엄청 많이 했어. 필기를 그냥. 정말 문제 풀다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이것도 진짜. 풀지도 않고 질문하고 이것도 진짜. 그냥 뭐 1등급 이렇게 써 있으면 애들 안 풀어. 몇 번 그랬는데 내가. 자, 가보기로 할게. 자, 5번째.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3가지로 나눴어. 이 3가지를 벗어나지 않아. 3가지만 할 줄 알면 돼, 얘들. 알겠지? 괜찮아, 안 괜찮아? 자, 첫 번째가 언제냐? 첫 번째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뽑는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거든. 왜냐면 순서를 뽑는다는 자체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됐습니까? 돼, 안 돼? 그리고 멘트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됐어, 안 됐어? 괜찮겠어? 이때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거야.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복조합 자체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 NHR 이렇게 쓰시면 돼. 우리가 어차피 말로 된 거를 수식으로만 잘 고치면 되는 거거든. 아까 말했죠. 기호가 되게 중요하다 했단 말이야. 기호가. 그럼 가볼게. 항상 이 N은 선택 대상의 개수. 이 N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선택 대상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N이라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선택 대상의 개수. 한번 예를 들어 보기로 할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쓸까, 얘들아? 이거는 뽑는 개수라고 할까? 뽑는 개수.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볼게. 얘도 우리가 선생님 필기도 얘 다 써 있을 거야, 아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과, 배, 귤을 10개를 뽑는다. 자, 그래서 문제상에서 얘들아, 뽑는다라는 멘트가 나오잖아.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다는 뜻이야. 뽑는 게 어떻게 순서를 고려해? 맞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뽑았던 사과 10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10개를 뽑는 건데 사과를 선택했던 사과 또 못 뽑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뉘앙스에서 거기서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안 써 있어도 뉘앙스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써. 잘 봐. 어떻게 쓰는지 읽어줄게. 선택 대상의 개수가 우리가 10개를 뽑는 게 10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과, 배, 귤 중에 선택을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선택 대상이 3개고요.
10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말로 된 걸 수식으로 지어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거야. 10H3 이거 아니야 얘들 알겠지? 항상 우리가 이거 잘 들어야 돼.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가르친다고 했어 얘들 알겠지? 진짜야. 이거가 선택 대상의 개수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는 사과, 배, 귤을 선택하는 거야. 돼 안 돼? 은빈아 괜찮겠어? 선택 대상 개수가 사과, 배, 귤이니까 선택 대상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뽑는 개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 괜찮아요?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같은 것을 나누어 준다. 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것은 말이야. 같은 것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왜? 같은 게 어떻게 순서가 고려가 되겠어, 얘들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것은 절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나눠줬던 애 또 나눠줘도 돼.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걸 우리 그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같은 사탕 10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어 주는 거에서가 아니라 알겠지? 같은 거에서 요 같은이란 멘트에서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괜찮겠어? 그리고 나서 나누어 준다. 어려우면은 3개밖에 없어. 야,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외우면 돼. 딱 3개밖에 없어. 알겠지, 얘들아? 딱 3개밖에 없어. 요 3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같은 것을 나눠준다. 좀 이따 또 하나 할 거야. 3개밖에 없어. 알겠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기로 할게. 그럼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10H3 이렇게 쓰면 안 돼. 나온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봐봐. 선택 대상에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럼 선택 대상이 사탕을 선택할 거야?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학생에게 사탕을 나눠줄 거야? 학생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선택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푸는 게 얘도 3H10이야. 3명을 선택하는 거고 10개를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뽑는 개수 얘는 나누어 주는 개수가 들어가. 좀 어렵지? 좀 어려워. 앞에 거랑 좀 달라. 얘들아. 앞에 거랑 달라. 앞에 거는 그냥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건데 중복조합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중복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져. 얘들 알겠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세 번째. 우리가 둥호가 들어간 크기가 정해져 있다. 자, 문제, 야, 3개밖에 없어. 딱 3개밖에 없어. 알겠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뽑는 거랑 동일하다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1, 2, 3, 4, 5, 6이 있어. 옹빈아, 우리 이거 하나 더 먹을까? 하나 더 줄까? 하나씩? 그거 다 먹어서 벌써? 하나 더 먹어. 조금 하나씩 더 먹고, 뭐. 선생님 뭐, 줄 수 있는 거. 껌도 먹고, 막 그래. 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지.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여기다 써볼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어.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어.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는 우리가 뽑는 경우수, 뽑는다라고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내가 그냥 뽑기만 하면은 1, 4, 6 이렇게 뽑기만 하잖아?
이렇게 뽑기만 하면은 1, 4,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내가 그냥 2, 3, 6 이러면 2, 3,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6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으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여기다 또 쓰긴 쓸 거야. 1, 2, 3, 4, 5, 6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호가 들어갔다는 거는 중복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2, 2, 6 하면은 2, 2, 6 그냥 중복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본처럼 4, 6, 6 하면 4, 6,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두호가 들어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냥 뽑는 중복 허용해서 뽑기만 되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 얘들아. 나중에 할 거야, 얘들아, 나중에. 나중에 어떤 내용이라는 걸 할 거냐면은 나중에 이거 할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 이거 할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건데 이거랑 헷갈려 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영역, 이건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거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 잘 들어야 돼. 아, 여기는 잘 들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선택 대상이 숫자라고. 알겠지? 대한데 내가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알겠지? 아, 그래서 우리가 뽑는 개수, 나누어주는 개수, 배열하는 개수라고 쓸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선택 대상이 1, 2, 3, 4, 5, 6 숫자야. 알겠지? 걔하나? 우리가 본처 얘는 애들 민아 이거 진짜 해야 돼. 애들 진짜 매년 헷갈려하고 내가 작년에도 고3 가르칠 때 이것만 얘만 한 20번, 30번 들었어. 진짜 정말로 고3만 가르치면서 정말로 얘 많이 들었어. 이건 준비는 알겠지? 헷갈리지 마. 외웠으면 좋겠다. 알겠지? 은민아, 선생님이 이게 제일 고민이라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공식할 수 있을까? 졸지 말고 들어. 알겠지? 뭐 사주고 막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6H3. 선택하는 개수가, 선택 대상의 개수가 숫자 6개고요. 맞지, 얘들아? 그 중에서 3개만 배열하면 된다고. 괜찮니? 은빈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좀 아직 더 안 했어, 얘들아. 다음 시간 더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음 시간 더 할 건데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거만. 자, 그 계산하는 거 안 썼네, 얘들아.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은 중요한 거 아니야. 모든 강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나온 과정을 설명하는데 막 목을 매더라고. 진짜 그래.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시험 나오지도 않아. 알겠지? 그냥 이거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돼. 얘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CR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C 10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뭐라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C 3 이렇게 하면 돼.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이거 나오는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알겠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말로 된 거를 수식으로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 얘들아.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부분 한번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거밖에 없어. 자, 진짜 선생님이 말한 데 그대로밖에 안 나와.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아니면은 우리가 같은 것을 나누어 준다. 아니면은 우리가 두호가 들어간 크기가 정해져 있다만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알겠지? 방정식은 별개야. 방정식은 다르게 설명할 거야, 얘들. 알겠지? 방정식은 다르게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건 왜냐면 내가 내 필기 노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은 다르게 카테고리를 넣어놨어. 알겠지? 개하나 안 개하나? 방정식은 다르게 카테고리를 넣어놨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밖에 없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같은 것을 나눠준다. 등호가 들어가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거 얘들아 지금 숙제는 유형 10번은 나중에 알겠지? 유형 10번은 나중에 제가 푼 유형은 다 풀어오는 거 알죠? 유형 11번도 나중에 맞죠? 그다음 유형 13번 가보기로 할게요. 유형 12번은 풀 거예요. 알겠죠? 11, 12만 나중에 하고 나머지는 내가 푼 유형은 다 풀어오면 돼, 얘들아. 왜냐면은 다음 시간에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다른 카테고리를 넣어야 돼. 걔는 다른 카테고리야. 알겠지? 요게 포함될 수가 없어. 그게 뭐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해.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이거야. 왜냐면 어떻게 해, 얘들아. 뭐 방정식 자체가 방정식 안에서 얘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한다는 멘트가 없거든. 요거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멘트가 없어. 여기서는. 이거는 각각의 멘트가 다 들어있는데. 맞지? 그래서 여기에만 중복조합이라는 카테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고 얘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빼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땐 다르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중복조합 자체가 이 중복조합 이거거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용하는 게 중복조합이거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 보니까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맞지? 1, 2, 3 1, 2, 3, 4가 되겠고 이렇게 써 있어. F1 요걸 잘 봐야 돼. F2 요거 잘 봐야 돼. F3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등호가 들어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고려할 수 없다는 거야. 뽑는 거라 동일해. 맞지?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럼 선택 대상이 되게 중요하겠지? 야, 선택 대상이 X 값을 선택하는 거야? Y 값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X가 된 입장에서 Y를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4H 몇 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1, 1, 4 이렇게 하면 1, 1,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왜? 1, 1,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또는 2, 3, 3 하면 2, 3, 3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중복에도 뽑는 거라고.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C 3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알겠지? 공식 써놨잖아, 얘들아. 내 필기노트도 예쁘게 써있어, 얘들아. 돼, 안 돼? 괜찮아요? 이해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요. 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가르치고 있어. 진짜 진심이야. 진짜야. 인각 다 봐. 알겠지? 옆에 가볼게요. 57번 가보기로 할게요. 57번이요. 자, 우리가 초코맛, 레몬맛, 사과맛 세 종류의 마카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5개의 마카롱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맞지? 선택한다. 얘들아, 사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뽑는 경우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통일이 안 돼. 언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 대상은 초코맛, 레몬맛, 사과맛 3개의 선택 대상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냐면 5개를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할 수 있겠어? 웅빈아 돼? 자, 계산하는 방법 알지,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빼기 1C5. 얘는 7C5. 야, 이거 알고 있니, 혹시? NCR이랑 NCN-R이랑 똑같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가 뭐야? 2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웅빈아, 이거 7C2 계산할 줄 아니? 계산할 줄 알아? 응. 이거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지? 응. 안 해. 잘하네. 웅빈아, 됐어? 응.
자, 문제 59번 문제 가볼까? 59번. 59번 문제 보니까 축구공 3개와 야구공 4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누어 놨는 경우야. 맞지? 59번. 근데 같은 공은 같은 곳을 나눠주는 거네?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해. 선생님, 이거 한 번에 퉁쳐가지고 7개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근데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퉁쳐가지고 7개를 나눠주면은 7개는 서로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왜? 야구공과 축구공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줘야 돼. 축구공을 나눠주고 야구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선택 대상이 상자에게 나누어주는 거지. 축구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자 3개에다가 축구공 3개를 나눠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곱해주는 거야. 아, 뭐라고? 세 상자에다가 야구공 4개를 나눠주는 거라고. 알겠어? 다시 한번. 웅빈아, 중요한 거야. 얘는 선택 대상이야. 선택 대상만 잘 파악하면 돼. 선택 대상이 상자가 되는 거야. 상자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어려워서 더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애들이 되게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 60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60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60번. 자, 60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전체 학생 30명이 A, B, C 출마를 하였대. 좀 선거처럼 오는데 2학급 전체 학생이 무기명으로 여기다 동그라미, 무기명 여기다 동그라미. 무기명은 이름이 없다는 거야. 후보자 한 명이, 자, 무기명으로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거지, 맞지? 자,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 대상이 누구야? A, B, C에게 내가 표를 주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냐면은 선택 대상이, 얘들아, 선택 대상이 후보라는 거예요. 후보 3명. 내가 후보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돼야 안 돼? 그럼 우리가 30명이 되니까 30개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근데 얘들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선생님, 왜 중복조합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기명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거는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없다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본 것처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같은 것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들. 알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명은 뭐야? 기명.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순서가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명이란 표현 나오잖아. 그러면 3, 파이, 3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택 대상이 3이고요. 30개 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명과 무기명이 좀 차이가 있어. 기명과 무기명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자, 무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이 없다. 같은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기명이라는 거는 이름이 있다. 다른 걸 말하는 거야.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웅빈아 되니? 뭐 이제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게 다 안